지금 은퇴 전에 준비를 안 했으면 지금 준비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하고 남편에게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못한 거는 어떻게 회복할 수도 없고 성장해서 다 자기 이제 각자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항상 후회로 남아있고 밖에 오랫동안 나가 있다 보니까 잘한다 하고 힘들었다 했고 정말 집안일 안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도 돈 벌잖아. 이러면서 이제 위안도 받기도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그 엄마의 손길 그리고 남편한테 그 아내의 그런 따뜻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못한 게 이 회복도 안 되고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공무원으로 37년간 일하고요. 2022년도에 졸업을 하고 2023년도 6월부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한 도전의 박여사라고 합니다. 고비고비 전부 어려웠죠.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키우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직장일 또 집안일 너무나 이제 버겁고 힘들었지만 그 둘째 낳고 제가 한 달 만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 그 아기 봐주는 분이 못 오시는 날은 아기 맡길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이제 아침에 다녔던 일들 민원 업무 볼 때는 그 악성 민원들이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출근할 때마다 전화해서 힘들게 했던 일들 그리고 제가 또 청사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설비 분야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밑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설비의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로 앉아가지고 딱 무시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 여러 가지 말도 하고 그랬지만 저 그것 때문에 지인의 건물 관리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하기도 하고 제설대책 새벽에 수해가 나서 나가서 이제 같이 일했던 일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처음에 힘들 때 그 대응했던 일들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할 때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힘들었던 선거할 때 말도 다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그 젊었을 때의 그런 아름다운 일들 또 한번 해보면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그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80년대 후반에 선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전산화가 안 됐고 수작업을 했을 때였어요. 근데 전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이름을 시땡땡 이름도 지금 말하면 쫓아올까 봐 무서워요. 그 한 분을 빠뜨린 적이 있어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윗분들한테 혼나고 또 그분 집에 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전입신고는 했지만 은평구에 아직 오기 전이었는데 그러고 어디까지 가가지고 제발 이렇게 막 사정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렸을 때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퇴직하기 전 1년 기간이 굉장히 너무 바빴기 때문에요.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은퇴 준비를 못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감사히도 제가 1년간 공로연수를 받았어요. 공로연수 받은 그 2022년도 1년간 1월부터 12월까지 촘촘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월 달에부터 시작을 해서 50플러스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시에. 거기에 이제 중부, 남부, 서부 이렇게 다니면서 어린이 책놀이, 어른 책놀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린이 책놀이 배워가지고는 관내 도서관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어른 책놀이 배워서는 2개월 자원봉사하고 6개월간 유료 강사 한 경험이 있고요. 실버 강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인지 자격증이라든지 또 실버 강사, 웃음 체조 그리고 2월에서 4월까지는 그 서부 캠퍼스에서 하는 인생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인생학교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얘기도 나누고 또 그간 지내온 것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일들 같이 이제 나눴고요. 6월 달에서는 이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그거를 또 땄고요. 8월에는 그 스피치 교육 받았고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그 유아습 자격증 그걸 따가지고 또 활동을 잠시 하였고요. 12월 달에는 제가 유튜브라는 거를 영상 공부를 하게 되면서 박철우 유쾌한 유튜브 거기에 입문하게 돼서 오늘 이렇게 인생 탐구 생활과의 좋은 인연도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 틀리겠지만 제 경우 같은 경우 보니까 뭐를 준비해야 된다 쌈짓돈이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소리 많지만 그런 건 보다도 내가 과연 행복한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제2의 인생하고 연결할 수 있을지, 내가 그리고 또 가장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게 무엇인지, 내가 행복한 게 무엇인지 그런 거를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라도 연결을 해서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먹고 사는 거는 다 가능하잖아요. 또 만약에 못 먹고 살면은 우리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거기서 또 다 나라에서 그걸 또 먹고 살고 해주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선진국화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남는 건 행복인데 그 행복이 60 딱 지나서 행복 시작해야지 그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전에 젊었을 때부터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나한테 맞는 삶, 나한테 맞는 행복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공무원을 졸업해 보니까 공무원의 좋은 제도가 너무 많았는데 실은 몰랐어요. 무슨 제도가 있었는지 뭐 했는데 뭐 연금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실은 뭐 후생복지라든지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은퇴 전에 잘 활용하고 잘 그 챙겨서 자기에 맞게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주택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공무원 분양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조금 이제 그런 좀 후회가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집에 이렇게 딱 있는데요. 사무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면 행정 포털이 나와요. 그거 막 처음에는 아른거리더라고요. 그 포털에 들어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거기가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쓰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막 궁금하기도 하고 막 남의 경조사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막혀버리니까 답답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뭐니 해도 동료들하고 점심 먹을 때 제일 즐거웠던 거 같고 우리 뭐 먹을까 막 차 마시러 가고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뭐 단합대회라든지 회식이라든지 그때는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고민하고 어디 아파 뭐야 뭐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되게 그립기도 하고 3, 3, 5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 저녁에 회식도 하고 그때가 참 그리운 시절이었고 그리고 참 즐거웠었는데 그렇게 왜 뺐을까 그런 생각도 또 이제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지금 가장 또 불편한 점은 뭐 컴퓨터 같은 것들 제가 요즘 유튜브 한다고 좀 배우고는 있지만 그래도 컴맹이고 똥손이거든요. 근데 뭐가 좀 잘못됐다 하면 바로 와가지고 직원들이 막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면 드르륵 해가지고 싹 고쳐놓고 막 그러고 가버렸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정 안 되면은 뭐 전산실에 연락하면은 원격으로 해가지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한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프린터 하나도 안 되면은 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무기기 쓰는 것들이 되게 많은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MZ 세대들하고는 굉장히 세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하나의 이 업무를 이렇게 전달받아도 MZ와 우리들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의 그 통통 튀고 또 새로운 문물이 들어옴으로 생활하면서 굉장히 또 재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측면보다는 밝은 면을 많이 봐서 좋았는데 근무할 때는 그렇게 MZ 세대들이 그만두는 걸 피부로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 은퇴를 하고 나서 매스컴을 보니까 MZ 세대들이 너무 많이 그만둔다, 빠져나간다 이런 거를 보니까 제가 그거를 봤을 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보통 처음에 배치받으면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민원부서 같은데 배치를 많이 받아요. 그렇다면 그 민원이 보려면은 오랜 시간 업무를 좀 숙지를 해야지 민원에게 그 대항력도 생기고 그리고 또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는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악성 민원에 또 많이 시달리고 그리고 또 봉급도 이렇게 보니까 최저임금에 그 웃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요즘 그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그 MZ 세대들이 좀 어렵겠고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MZ 세대들이 그만두거나 그러지 않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봉급도 올려주고 그들이 원하는 워라밸도 맞춰주고 그들이 이제 원하는 게 뭔지 지금도 인사혁신처 같은 데서도 굉장히 노력을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 이제 공무원 시험 이렇게 나가 보니까 99대 1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한 30대 1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인력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해서 우리 이제 그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공무원 생활 잘 하려면 뭐 법과 제도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 전임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또 전례답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상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또 파악해서 보고서를 꾸민다. 뭐 이런 원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결국 이 법과 제도는 기본이고요. 관계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그 공무원 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진짜 전임자를 잘 만나면 그 전임자의 그런 서류철 같은 거를 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들은 자기만 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연결돼 있어요. 앞사람, 나, 뒷사람.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는 지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온 일을 뒷사람이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서로 행복하게 또 사랑 표현도 하고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이렇게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살다 보면은 미래는 멋지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